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안 후보 측이 국민의힘에서 합당 제안을 해왔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주술의 시인들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뭐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후보를 접기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이 대표가 합당 제안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감정적 반발인지 아니면 원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대표는 대표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했던 거라며 합당한다면 안 후보에 대한 예우를 하려던 것이 명확해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더라도 좀 쿨하게 헤어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보기 좋지. 아직 사귀기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뒤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좀. 정치도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규 씨가 예를 들면 2월 초에 이준석 합당 제의를 했고 종로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최고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공천 심사권을 주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두 당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건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그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논의 진행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히려 가짜 소문들만 퍼뜨리면서 계속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그거는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배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아예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를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는 정치 도의상, 신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성 같은 것들이 명백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단일화가 어느 정도 깨졌다고 지금 뉴스까지 나갔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이고 책임을 절로 하는 건데 하여튼 양측 모두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지지도에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태규 의원도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거를 공개를 했을 텐데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석동현 변호사라고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진 법대 7구학번 동기죠. 네. 그 윤석열 후보 쪽에 좀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도 더 큰 모습을 보여라. 이런 식의 내용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 스탠스를 보여야 되고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발언, 이태규의 발언이나 또 이준석의 대응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1997년도에 DJP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회고록을 보니까 JP 회고록을 보니까 그 청구동지주택을 DJ가 찾아가서 그 다리가 불편한 분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꿇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총리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그런 요청을 해서 DJP가 성사됐다라고 JP가 적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DJ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안철수를 대했는가에 대해서 그때 DJ보다 오만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JP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후보를 양보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그런 JP의 그런 겸손함을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안철수는 JP보다 오만하고 우리는 DJ보다 교만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캠프의 상당수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JP 때는 일단 그 JP하고 합치면 JP는 충청도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득이 되는데 많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안철수하고 합쳐봐야 얻을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층이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고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지지층 중에 윤석열 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지금까지 과거 선거에서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은 단일화 방식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양쪽 다 까먹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거기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를 조롱한다거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크크거리고 뭐 저는 항상 그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다. 단일화 하자고 하신 분도 안철수 대표. 중간에 단일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도 안철수 대표. 완주도 이번에 대선 기간 중에만 2번, 3번 정도 선언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은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된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간은 상호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단일화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를. 특히 안철수 후보 관련 게시글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는 통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대상이 그럼 통큰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큰 합의라는 거는 통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그 윤석열 캠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너무 오만하다. 다 이겼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건 태도인데 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조롱해야 되는지 그거는 캠프에서 후보가 됐든 아니면 어른이 됐든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안철수랑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보이기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래도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정말 문제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한때 이준석 후보의 그 태도나 발언이 상당히 달라졌었거든. 언제요? 아주 최근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네네. 설득했다고요?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우리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댓글 계속 달던데? 네, 저는 아니 요 최근에 결렬되고 나서 그렇게 됐지 그 전에는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걸
안철수 쪽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야권 통합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 충정을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 분들한테. 아니 근데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무산이 이준석 그 대표의 뭐 그런 발언 때문에 깨졌다고 한다면 그건 뭐 그건 아닌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저도 책임을 그쪽에다가 씌우는 건 아니고요. 이준석 애초부터 같이 공유할 기반이 취약했다. 단지 그냥 정권 교체만 뭐 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거는 레토릭이고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각자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과 10여일 남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단일화 문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국민 앞에 사죄의 말씀을 혼란을 끼쳐서 사과를 드린다고까지 한마당에 다시 또 뭐 국민의힘하고 한다. 또는 뭐 윤석열 후보가 한다. 또는 뭐 이재명 후보가 한다. 이렇게 혼란을 끼쳐서 그야말로 대선판을 X판으로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그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민 의원 말 맞다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하면 이게 야합 아니냐, 우리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55% 거의 절대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고 이거는 야합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두 후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결단을 내려라. 그걸 뭐 여러 사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들어갖고 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